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는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온갖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선거 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 종로구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 입주 예정인 이 전 총리가 현 정권의 대출 옥죄기 규제 강화 직전 전세 대출 막차를 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전 총리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4년부터 살아온 제 아파트를 전세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이 전 총리가 1994년부터 살았다고 밝힌 문제의 아파트는 잠원동 동아아파트로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난 것은 2002년이고 준공 후 입주 시점도 1999년인 것으로 드러나 이 전 총리가 해명한 시점과는 5년이나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이 전 총리가 2000년부터 전라남도 한평군 영안군 선거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는 민선 6기 전남도지사까지 지냈지만 20년째 강남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점을 보면 아파트값 폭등만 유발하는 이번 정권 부동산 정책에 수혜를 입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총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착오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며 제 아파트와 관련해 착오가 있었기에 알려드린다. 종로에 살다 1994년 강남으로 이사했고 1999년 지금 사는 잠원동 아파트에 전입했다. 그 시기를 제가 혼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퇴임을 준비하던 작년 12월 11일 잠원동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거래 문의가 없고 종로 이사를 서두르고 싶어 일단 전세를 얻었다. 지금 아파트는 팔린 대로 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 총리가 보유 중인 잠원동 동아아파트 평수는 공급면적 기준 약 32평이며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려면 전세 계약한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 자이 30평형 전세 가격은 9억으로 거액의 보증금을 마련한 출처를 두고 적지 않은 네티즌들의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에 외부 민간인 작성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를 이후 국무총리실에 아예 특별 채용했던 사실까지 폭로되어 이 전 총리의 처지는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별정직 채용 현황에 따르면 민간으로 총리실 주회의에 참석하면서 총리 연설문도 작성했던 A씨가 2018년 11월 6급 별정직으로 공보실에 채용돼 현재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설문 작성 논란은 이미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총리실은 A씨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회의 참석 교통비 지급 명목으로 980만 원을 지급한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문제는 이 A씨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멘토단에 합류했고 2017년 대선에는 문 후보 공개 지지 선언한 방송작가 출신 예술인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총리 연설문 작성은 총리실 산하 소통 메시지 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담당 직원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결혼이 생겨서 A씨를 채용하게 되었고 채용 당시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 편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문들은 내심 대권을 노리던 이 전 총리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전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국정 운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예스맨이 아니었나는 비판을 줄곧 받았는데요. 안 그래도 대권 주도로 가기에는 국정 수행 능력이
의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덕성에 타격이 갈 만한 논란까지 계속 터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전 총리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힘없이 낙마하는 여권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한국당에게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호재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